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은 개발자가 알아야 할 IT 필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전공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처음에 이 IT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필수 용어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참 고생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런 것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몇 가지 말할 것들은 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비개발자분들도 요즘에는 개발자들이랑 일할 일이 참 많잖아요. 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먼저 감사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론트엔드는 쉽게 말해서 그냥 앞단의 웹단이에요. 웹단.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거. 저희가 쉽게 말해서 네이버, 구글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보여지는 화면, 이 화면을 프론트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이제 저희가 앞단에서 로그인을 하고 그런 화면들을 보지만 그 로그인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안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서 실패를 했다, 성공을 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백엔드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로직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은 다 이 백엔드 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이 프론트엔드가 HTML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HTML이나 CSS라는 디자인 언어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백엔드는 예를 들어서 자바 언어, 요즘은 파이썬도 많이 쓰고, 그리고 C 언어, PHP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예요. 서버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은 네이버도 네이버만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구글도 그래요. 구글도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서버가 이제 옛날에는 물리적인 서버, 회사의 서버실에 들어가 보면 이 서버만 쫙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서버에다가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클라우드 서버라고 해서 가상 서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라이언트예요. 이 클라이언트는 개발 용어로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즉 사용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웹, 이쪽에서 제가 요청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이라는 그런 요청을 보내면 이게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 검증을 한 과정을 거쳐서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서버단에서. 그래서 보통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이 상호작용, 요게 개발에서 돌아가는 그런 전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DBMS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MySQL, 오라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SQL 언어인데요. 이 SQL은 DBMS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있는데 이 SQL 언어를 가지고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입력, 수정, 삭제 그런 모든 작업들을 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다음은 CRUD예요. CRUD가 뭐냐면 Create, Read, 그리고 Update, 딜리트의 약자를 따서 CRUD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영어 단어 그대로 입력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방금 위에서 말했던 SQL 문이랑 매칭을 시키자면은 create는 insert 문, read는 select 문, 그리고 update는 update, delete는 delete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만든다고 하면은 게시글을 등록을 하면은 이건 DB상에서 데이터가 인서트 되는 거예요. 게시글을 수정을 해요. 그럼 업데이트 되는 거겠죠? 삭제해요. 그럼 딜리트. 그리고 조회한다. 그럼 셀렉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자들의 개발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접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먼저 프레임이라는 게 틀이잖아요. 틀. 그리고 워크는 일,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목적의 일이겠죠.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담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개발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와 같은 개발자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미리 틀을 짜놓는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에 따라서 각자의 프레임워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장고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앵귤러 J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API예요. API가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라는 약자인데요. API는 특히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외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 보통은 다 이 API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솔루션에서 연동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조직도 연동이라든지 뭐 본인 인증 서비스 연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쪽 업체에서 따로 사용하는 API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솔루션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 API 문서가 꼭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하시는 API 가이드 문서를 같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 같아요. 다음은 IDE. 이거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사용하면서도 이게 IDE인지 몰랐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개발에 관련된 뭐 코딩이나 디버그, 뭐 컴파일, 배포까지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바로 다 아실걸요? 대표적으로 이클립스가 있죠. 이클립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또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인텔리제이라고 있어요. 이게 젯브레인에서 나온 인텔리제이라는 그런 IDE인데 이거는 유료예요, 유료. 근데 진짜 한번 써보면 왜 유료가 유료인지 아실 거예요. 진짜. 이클립스는 무료라서 좋지만 정말 아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인텔리제이에서 다 돼요, 진짜. 이거는 뭐 사용해보신 분들만 알겠지만, 그 자바 단에서는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클립스는 스크립트 단에서는 그걸 제공하지를 않거든요. 다 하나하나 복붙해서 찾아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텔리제이는 모든 걸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는 전체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찾아가기 불편하게 뜨는데, 인텔리제이는 단축키 하나로 전체 검색을 해서 그 전체 검색한 화면 자체에서 수정이 바로 가능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블로깅도 남겨놨던 건데, 인텔리제이는 대학생들한테 이거를 교육 목적으로 무료로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 꿀팁인데, 이제 대학생이 지금은 저는 아니더라도 그 대학생 계정이 남아있잖아요. 보통은 졸업해도 그 계정이 계속 남아있지 않나요?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가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되고 그 메일 계정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정을 가지고 인텔리제이에서 학생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학생은 1년마다 나오는데 1년마다 그냥 갱신을 하면 돼요. 학생 계정인 메일로 갱신 메일이 날아가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갱신을 할 때는 그 메일 계정으로 온 메일을 들어가서 그 URL을 타고 가서 인증을 해야만 갱신이 돼요. 아무래도 아직도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졸업은 했지만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학생 계정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클립스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인텔리제이로 한번 넘어오셔서 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업무 용어적인 부분인데 as is와 to be예요. 이거는 사실 개발이 아니더라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개발에서는 개발 전과 개발 후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전 단계를 as is, 즉 현재 시스템을 as is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리고 개발이 되어서 바뀌는 것 또는 새로 신규 도입한 것, to be 시스템이라고 해요. 처음엔 제가 이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많이 쓰이는 용어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아두면 좋을 필수 IT 용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정말 기본적인 거랑 쉬운 거 위주로 설명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이제 개발적인 걸로 가면은 정말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봤었는데요. 어떻게 좀 쉽게 느껴지셨나요? 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그래도 일단 IT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좀 틀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완벽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쉬운 것들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반응이 괜찮으면은 또 레벨 단계를 조금 올려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개발자 용어 또는 신입 개발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용어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다 도움이 되실 거니까 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검색해가지고 쓱 훑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